실록 나폴레옹 7권 제1장 회고록. 나는 결코 영예에 유혹된 일이 없고 또 아무리 큰 고난에도 굴복한 적이 없다. 나는 세계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했다. 그리고 나는 제왕으로서, 어버이로서 평화가 제위와 가정의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일하기 위해 출생했고 또 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꽃괭이를 휘둘려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노동에 제한이 없음을 안다. 노동은 나의 본직이다. 나의 눈과 팔의 힘에는 제한이 있음을 알지만 노동에 대해서는 나의 능력이 무한한 것을 알았다. 나는 언제나 노동을 하고 있다. 나는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언제나 어떠한 일,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도 곧 해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꾀하든 미리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숙고를 해서 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해 두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하면 좋겠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결코 내가 천재적 소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소부터 명상을 하고 반성을 해온 결과이다. 식탁을 향해 앉았을 때나 또는 극장에서 구경을 하고 있을 때도 나는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을 하기 위해 밤중에 잠이 깨는 수도 있다. 나는 노동 외에 다른 아무런 방법도 가지지 않고 있다. 8일 동안에 단 한 번 옷을 입는다. 나는 병을 앓고 난 뒤로는 잠이 적어졌다. 즉 나는 오후 10시에 취침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난다. 그때 한 번, 또 한 번은 오후 3시에 식사를 한다. 이것이 내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나의 예상은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나 같은 인간은 무덤 속에 눕지 않는 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쳐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에게 무한한 것이 있음을 느낀다. 기억하라. 세계는 겨우 6일 동안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드디어 시간만은 좌우할 수가 없었다. 신은 나에게 일체의 장애를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셨다. 나는 학생 시절에 오락 시간을 학업에 쓰고 낮에 배운 과업을 명상하면서 밤을 샌 적이 드물지 않았다. 나의 성질은 곧 나를 클래스에서 수석을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나는 칼을 허리에 차고 호모의 책을 품에 놓고 세계적인 대업을 이룰 것을 바랐다. 나는 유년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수학 외에 다른 학과에는 취미가 없었다. 모두들 말하기를 이 소녀는 기하학 외에는 아무 일에도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학우와 교제하지 않고 교정 한 구석에 앉아서 언제나 공상에 젖은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었다. 나는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모두들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에게 호의를 얻으려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그리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도 나는 늘 막연 하나마 순간이라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자신을 비판하고 해부하는 버릇이 있었다.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연애에 빠졌더라면 그 연애를 정밀하게 비판하고 해부했을 것이다. 어째서? 어떻게 해서? 라는 말은 곧잘 쓰이는 유익한 의문사이다. 나는 역사를 연구했다고 말하기보다 도리어 그것을 정복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새로운 관념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억하려 하지 않았고 또 기억하지도 않았다. 나는 쓸데없는 것을 전부 배척하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확실한 결과만을 획득했다. 내가 만약 태평세월에 태어나 1년에 약 5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아야초에 있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로서 처와 아이들과 생활을 했더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나는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한다. 나의 소년 시대는 가장 행복했었다. 태어난 고향 산천은 한없는 마력을 가져 지금 내 기억은 더욱더 그것을 아름답게 한다. 한번 눈을 감으면 소년 시대에 놀던 곳이 역력히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그윽한 향기마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파울리 코르시카 독립운동가에게 끌려 여행하던 당시를 명백하게 기억한다. 코르시카에서 구식가정의 청년인 우리들 500여 명은 그의 명예스런 호위대였었다. 그의 곁을 걸을 때 나는 자랑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애정으로 우리 국민의 독립을 위해 분전하던 전쟁터를 나에게 가리키는 것을 즐겨했다. 내가 받은 인상은 지금도 아직 내 심장에서 고동을 친다.
내가 아직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저 작자가 되려는 꿈을 안고 있었다. 나는 코르시카의 역사를 12장이나 엮어 레이나르에게 보냈다. 그가 만약 좋다고 칭찬을 하면 그것을 계속하고, 만약 중지하라는 충고가 있을 때는 나는 붓을 버리려고 했다. 나는 공화국을 위해 사자와 같이 싸웠다. 그러나 그 보수로서 공화국은 나에게 아사로서 대했다. 나는 만사가 거의 궁지에 빠지려고 했다. 이에 비하면 타르마, 파리의 명배우 같은 사람은 아주 행복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그의 명성은 확실히 그 자신의 것이었다. 그는 무대에 서기 2시간 만에 영관을 획득한 데 반해 우리들 군인은 그보다 더욱 큰 무대에 서지 않으면 그 영관을 얻을 수는 없다. 또 일상 연기를 하는 일마저 용서되지 않는다. 현대에 있어서 대업을 계획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 신뢰를 보이려고 한다. 이것이 나의 임무다. 이태리군의 지휘관으로서 나는 청년 시대에 아주 품행을 단정히 가졌었다. 그것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선배에 의해 권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극도에 달할 때까지 모범적 행동을 했다. 나는 마치 카드와 같이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처럼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일종의 철학자, 일종의 성인이었다. 나는 군대에서 제일가는 덕행가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나의 권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만약 내게 극기심이 없었더라면 그 권위는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나에게는 조용한 환경과 고독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화려한 것은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감정의 샘은 말라붙었다. 영광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29세로서 일체의 일을 다 써버렸다. 이제야 나는 오직 하나의 이기주의자가 되어 버리고 싶을 뿐이다. 나의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관계로 잘 쓰지를 못한다. 두 가지 중 하나는 나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내 붓이다. 생각은 주마등처럼 움직여 글자가 되기 전에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구술을 하게 된다. 구술은 아주 편리하다. 마치 회담을 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한밤중이라도 내 마음은 눈뜨기 쉽다. 만약 갑자기 일이 생긴다 해도
내 눈은 곧 떠질 것이다. 내 눈을 보고 아무도 내가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없을 것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도덕이나 습속은 결코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만약 대포의 화약을 만드는 자가 없을 때는 내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공을 쌓아 올렸다. 지휘한다는 것은 내게는 자연적이다. 나는 한 문제를 두 가지로 갈라놓는 것을 보통으로 삼았다. 나의 오늘날은 정복의 덕택이다. 나는 공격을 하는 취미는 있지만 수비하는 취미는 없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다. 나의 성격은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않고 한결같이 곧게 나아가는 데 있다. 내가 목적을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은 참는 것과 꾸준함의 덕택이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수가 간혹 있다. 그러나 결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나의 성공은 그저 내 행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나의 불행은 틀림없이 나의 과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만약 이 점에 대해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이 두 경우에 있어 나의 이성과 재능이 일치 협력해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입신 출세만큼 간단한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시대 변천에 따라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다. 나는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감정이 변해진 것은 아니다. 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제왕의 장식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국민에 대해서만 필요할 뿐이고 나의 참된 가치는 나 자신의 존재에 있어야 한다. 나는 이제야 프랑스 정부를 위해 일대 이익을 획득했다. 이제는 나도 정부도 자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타레이랑은 나를 왕위에 앉히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가 만들지 않고서는 왕위에 오를 수 없다. 그것을 바라는 자가 없지 않겠지만 그들은 나의 일종의 후계자로서 이행하려고 한다. 나는 아무의 후계자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칭호는 한층 장대한 칭호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직도 까닭이 분명치 않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각자의 상상에 맡길 뿐이다. 이제야 혁명은 끝이 났다. 나는 스스로 자랑으로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많은 복리를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명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허영심이다. 혁명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허영심이다.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평등이란 장난감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군인 출신의 왕을 얻어 아주 만족을 느꼈다. 세이에 같은 사람들은 전체주의를 욕하지만 나의 권위는 언제나 인기의 절정에 있다. 이제야 나는 내 편의 국민과 군대를 가지게 되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닌 이상 국가를 통치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두뇌의 사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어떤 한 가지 일을 중지했을 때는 두뇌 속에 한 개의 서랍을 닫고 다시 다른 서랍을 연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일이 한데 섞여 혼합되는 수가 없고 나를 피로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할 때는 그 서랍을 닫고 나서 잠을 잔다. 위인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결코 잔악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피를 흘렸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경우에 따라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 때문에 흘리는 피가 아니고 그 유혈은 정치의학상의 일종의 치료법이기 때문이다. 나의 치세는 나의 권세가 강대해서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안 계속될 것이다. 나는 결코 바리 사람들의 갈채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일종의 가극적인 군주다. 나는 일찍이 조급하게 나의 계획을 수행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충분한 시일이 앞날에 있음을 빌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때때로 원로원 고문관을 향해 나의 계획이 완성을 보려면 20년은 걸린다고 말을 했다. 그런데 나는 오직 15년이란 시일을 가졌을 뿐이었다. 나는 이미 많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는다. 나는 군인으로서 이미 충분히 활동했다. 이제야 제왕으로서 활동해야 할 시대가 왔다. 나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누가 내 지위에 앉더라도 다 그랬을 것이다. 나는 황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역시 나는 한낱 국민이다. 나는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을 바란다. 전쟁 이외에 일에도 취미를 갖는다. 그러나 의무는 일체 초월한다. 나는 안녕과 복리 그리고 행복 등 일체의 나의 생애를 나의 운명의 희생으로 바쳤다. 내가 만약 재차 정권을 장악하는 일이 있다면 이전과 똑같은 행동으로 나올 것이다. 사물의 일체를 보아야 처리할 것이고 결코 그 사물의 정세 한 곳에 사로잡혀
번거로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불행에 멀어진 것은 러시아와 싸움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의 정치는 전체로 보아 선량했다. 만약 기회가 있어 재차 세력을 얻는다면 동일한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